(2014년 2월) 당시 미국 CIA 국장이었던 존 브레너는 우크라이나 새로운 과도정부의 정보기관 책임자로 임명된 보안국장 발렌틴 날리바이첸코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취임한 우크라이나 보안국장 발렌틴 날리바이첸코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정보기관에 도착해 친러시아 성향이었던 이전 정부의 자료들을 확인했지만 이미 모두 지워진 뒤였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우크라이나 정부는 정보기관의 정보 공백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미국 CIA와 영국 정보기관 MI6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 2월 22일 수백만 명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친크렘린 정부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유로마이단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혁명으로 기존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와 관련된 자료들 뿐만 아니라 이전 자신들이 보유했던 모든 정보와 정보들을 모을 때 사용하는 경험들을 러시아로 가지고 가거나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새로운 우크라이나 정부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미국, 영국 정보기관들의 전화회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유로마이단을 지켜보던 하나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러시아는 유로마이단을 지켜보며 자신들과 국경을 접한 곳에서 러시아의 이익과 반대되는 모습이 발생하자 자칫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1998년 시작된 코소보 사태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러시아는 코소보 사태를 직간접적으로 겪으면서 민족적 갈등이 어떻게 유고슬라비아를 분열시키고 결국 두 개의 국가로 분리되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시 우크라이나가 유로마이단으로 친크렘린 세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언제든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들에게 코소보 사태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민족주의적 갈등을 이유로 충분히 우크라이나 영토 중 러시아인이 거주하는 지역 일부를 우크라이나와 분리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러시아는 코소보 사태 때 서방 세계가 말한 주장에서 시작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는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을 단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유로마이단 자체도 미국 정보기관의 개입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러시아를 더욱 자극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유로마이단 이후 각국의 정보기관 수장의 전화회의가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을 진행하게 됩니다. 새로운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 정부는 자신들의 정보 공백 상황에서 빠르게 진행된 크림반도 합병을 지켜보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언제든 자신들의 또 다른 영토들도 러시아의 영토로 흡수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로마이단 이후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분쟁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백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 역시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코소보 사태 이후 미국은 나토와 미국의 안보를 위해 경쟁자인 러시아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정부와 CIA 협력, 더 나아가 유럽 각국의 정보기관과의 협력이 어떻게 러시아 이익에 반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지 알려주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화회의가 이루어진 이후 2개월 뒤인 2014년 4월 미국 CIA 국장을 태운 미국 항공기가 키이우 공항에 도착해 우크라이나 관리들과 접촉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관리들과 만나기 전까지 CIA 입장은 우크라이나 새 정부에 대해 관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언제든 다시 친크렘린 성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에게 독립 후 지난 수십 년간 친서방과 친크렘린 세력들의 다툼의 장소였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정보기관 내에는 유로마이단 이후로도 여전히 많은 친크렘린 세력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미국의 정보를 취득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CIA 국장이 우크라이나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조차 이미 러시아는 사전에 알고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도와 친크렘린 최전선에서 방첩 업무를 함께하고 싶어 했지만 많은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새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우려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새 정부는 정보기관의 대대적인 개혁과 함께 기존 4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던 정보부서 외에 추가적으로 CIA와 협력할 별도의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에 남아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러시아 세력들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새로운 부서는 소련 시절 이후에 태어난 직원들을 선별해 제5국과 추후 영국 정보기관과 협력하는 제6국을 신설해 이곳에 배치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에도 미국은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서로 협력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크렘린 세력이 우크라이나 정보 기관 내에서 활동하면서 자신들을 교란시킬 것을 우려했고, 미국 관료들은 CIA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와 협력했을 때 이것이 러시아에게 알려질 경우 러시아를 더욱 자극시킬 수 있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IA는 직접적인 지원보다 주로 우크라이나 정보 기관에 정보 공백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요원들을 교육시키거나 정보 수집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 형태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자신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CIA의 간접적인 지원은 생각보다 일찍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인 2014년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우크라이나 정보 기관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 세력들과 러시아 관계자들이 해당 여객기를 군용기로 착각하고 격추했다는 통신을 도청 녹음하는 등 여러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여러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해당 사건의 공동조사단은 러시아에게 소명을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범행을 주장하며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들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들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자신들의 정보 수집 능력을 통해 모은 자료를 토대로 CIA와 MI6 그리고 네덜란드 정보 기관들과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범행을 밝히는데 여러 정보들을 전달하면서 미국 정부와 CIA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보 기관은 러시아와 접한 최전선에서 러시아의 방첩 업무를 진행하며 서방 세계와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CIA가 우크라이나와 본격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한 이후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사이에 10개 이상의 도청 기지를 건설하고 이를 운영할 우크라이나 정보 요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을 잇는 새로운 정보 라인들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몰래 이루어지고 있던 수십만 건 이상의 통신을 하루 만에 차단하는 등의 성과를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미국 CIA 및 영국 MI6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러시아와 관련된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 능력을 이용해 여러 증거들을 미국과 영국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눈에 보이는 성과를 토대로 미국과 영국, 서방 세계들은 러시아와 관련된 방첩 업무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점차 서로 협력하는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영국 솔즈베리 한 공원에서 전 러시아 정찰 총국 대령이 화학무기에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영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공원 근처에서 목격된 2명의 러시아인을 용의자로 지목했는데, 이들이 러시아 정보기관의 정보요원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는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모두 평범한 러시아 시민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서방 세계가 나토 예산 증액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등이 계획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로 지목된 러시아인들 중 한 명이 2014년 유로마이단 당시 친크렘린 성향의 대통령이었던 야누코비치가 러시아로 도피할 때 그를 도와준 러시아 정보 요원이라는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사실이 2018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방문했던 당시 영국 국방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의 회담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큰 파장을 낳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의 지원을 통해 유로마이단 이후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지키기 위한 능력을 강화해야 했고, 미국과 영국 등의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러시아라는 공동의 경쟁자 혹은 적을 두고 협력하는 형태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선 이러한 협력이 러시아의 이익과 자신들의 정보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2016년 미국에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캠프의 관계자와 친크렘린 세력들의 불법 자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블랙레저라고 불리는 비밀 재무 기록은
당시 트럼프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던 폴 매너포트가 러시아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총 6천만 달러 중 2012년까지 우크라이나 내 친크렘린 세력들에게 1200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기록이 적힌 문서로 이후 폴 매너포트가 트럼프 당선이 될 경우 크림반도 합병으로 부과된 러시아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진행했는지를 설명하는 결정적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폴 매너포트가 러시아 관계자들과 소위 평화계획이라고 불렸던 계획을 논의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를 입증하기 위해 폴 매너포트와 러시아 관계자들의 연결점을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된 우크라이나의 폭로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의 정보기관 능력이 대중에게 공개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박했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블랙레저 폭로가 미국 정치에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미국은 미국의 정보기관 커뮤니티의 공식 발표와 2019년 윌러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했고 러시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여러 불법 자금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해킹 그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러한 러시아의 개입이 트럼프 캠프 자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보고서들을 통해 러시아의 개입 자체는 사실이란 점을 강조했으며 간접적으로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의 범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CIA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정보 수집 능력을 비롯한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기관 내 친크렘린 세력들을 지속적으로 지워가면서 우크라이나가 국내 안보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이익에 관련된 대외 안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항상 협력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자신들을 방어하는 것에 집중하고 서방 세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서 강화된 자신들의 정보기관 능력을 바탕으로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공격적 형태의 방첩 업무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세계는 자신들과 협의되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공격들이 자칫 러시아를 더 자극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기도 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으로 자신들의 영토가 공격당했다는 명분을 통해 이런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의 협력, 특히 미국과의 협력이 자국의 이익에 크게 반하는 행동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보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협력하는 미국 정보기관들에 대한 견제와 이들의 관계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전쟁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가 지난 10년 동안 발전시킨 자신들의 정보 수집 능력과 역량을 이용해 러시아 영토에 침투해 러시아 인사들을 공격하고 시설들을 파괴하는 모습들을 목격하며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협력이 이루어진 2014년 이후 지난 10년 이상 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지키기 위해 두 국가 모두 미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2025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담에는 트럼프와 푸틴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의 여러 고위급 인사들이 함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담에선 스크리팔 독살 사건과 크림반도 합병 등으로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들을 해제하기 위한 두 국가의 노력과 함께 추방된 러시아 외교관들을 포함한 외교 채널들을 정상화시키는 방법들을 논의했습니다. 스크리팔 독살 사건, 크림반도 합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어떤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회담이 희망적이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두 국가가 리야드에서 진행한 회담은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를 복구하고 두 국가가 경쟁자가 아닌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바꾸기 위한 회담이었습니다. 완벽한 미국과 러시아 두 국가만의 거래를 주제로 하는 회담이었기 때문에 이 회담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과 동맹국의 자리가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방 세계의 관계를 무시하는 모습이었고 이것은 곧 우크라이나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CIA와의 협력과 서방 세계와의 정보 공유 능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러시아라는 적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었습니다.